지금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단이 최고 성적을 오른 게 런던 올림픽이잖아요. 금메달 13개. 당시에 종합순위 5위. 물론 그 전에 있었지만 금메달 숫자로 따지면 이게 최고였거든요. 근데 지금 11개입니다. 임박했어요. 그리고 6위 기록 중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2개 남았어요. 금메달 기준으로만 본다면. 물론 전체 메달 숫자로 본다면 조금 더 한 8개 남았다고 하는데 그 앞에 다른 데가 있지만 금메달 기준으로 보면 런던 올림픽 가장 좋은 성과를 했던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원래는요. 5개가 목표였으니까 뭐 훌쩍 넘어간 거거든요. 일단 최동호 평론가. 런던 올림픽까지 금메달 기준으로 한 2개 남았는데 앞으로 좀 더 금메달 또는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종목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일단 가장 확실한 종목은 저는 근대오종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대오종이요? 예, 근대오종의 남자 개인전에 이제 전웅태 선수 출전하고요. 또 여자 개인전에 성승민 선수가 출전하거든요. 예. 전웅태 선수는 직전 대회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월드컵이나 국제대회에서 계속 상위권에 입상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 성승민 선수 여자 개인전의 성승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올해 우승까지 한 선수이거든요. 이 때문에 금메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장 믿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태권도가 있죠. 태권도. 예, 태권도이기 때문에 뭐 금메달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워낙 치열합니다. 예, 지나갔지만. 그래도 태권도니까 메달에 도전해볼 만한 실력들은 충분히 된다는 거죠. 태권도가 지금 4체급에 남녀에서 맞습니다. 4체급에 도전한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금메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한국은 4체급밖에 출전하지 못한다. 이게 규정입니다. 또 제한을 당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체급이 남아 있고요. 또 역도에 이 박혜정 선수가 있습니다. 무제한급 여자이거든요. 근데 박혜정 선수는 저는 그냥 확실한 은메달이라고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역도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예. 순식간에 기록을 뛰어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중국 선수가 확실한 세계 랭킹 1위인데 기록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중국 선수가 확실한 금메달이라고 본다면 박혜정 선수는 확실한 은메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기대할 만한 게 꽤 있네요, 지금. 그렇다면은 런던 올림픽 당시에 거뒀던 성과 이상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앞서서 대한체육회는요. 금메달 5개 그리고 순위는 15위가 목표입니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지금 봐서는 굉장히 낮게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 엄살을 부린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당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지 목표는 금메달을 5개 획득해서 15위를 유지할 거다 이런 생각을 마무리 훈련이 잘 종료가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 같은 대로 되면은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한 5개 정도의 메달을 획득하고 또 메달 순위는 15위 안에 2위 안에로 이제 이렇게 들어올 거다 예측을 했는데 올림픽은 정말로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지난달 일에는 약간 변수가 많다고 살짝 열어뒀네요, 가능성을. 근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전망과 문체부의 전망이 좀 달라서요. 여기 보시면 이기용 대한체육회장은 금메달 5개, 15위. 그래서 뭐 최근에는 살짝 뭐 변수가 많다고 열어뒀지만 앞서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대표팀 올림픽 성적 체육회 예상보다 좋을 거예요. 금메달 최초 8개 이상일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리고요, 장미란 차관. 체육회가 너무 겸손하게 목표를 낮춘 거다. 실제 우리 선수들 더 잘할 거예요. 이 말도 맞았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유인촌 장관의 얘기. 이게 7월 지난달 초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우리 선수들이 무언가 다른 어떤 정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성적을 보여줄 거다, 실력을 보여줄 거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대한체육회나 그 회장의 입장은 계속 뭐 이번엔 성적이 저조할 거다, 뭐 가장 그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그 기대감을 계속 내놓고 있어서 그 되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윤촌 장관의 저 뒷부분 얘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최동호 평론가? 그래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대한체육회가 목표치를
높게 설정을 했다가 이를 달성 못하면 책임론이 불 것이다.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좀 의도적으로 낮게 목표 설정을 한 거 아니냐는 시각까지 나오더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예. 의도적으로 낮춘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저는 매번 올림픽 때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엔 결과론적이지만 보수적이라도 너무 보수적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번은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의도적으로 목표 달성의 부담 때문에 낮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아까 보셨던 유인촌 장관의 인터뷰 있죠. 뒷부분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예,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저 유인촌 장관의 그 인터뷰 뒷부분은 참고 하다가 나서서 내가 작심하고 한 얘기입니다. 오.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에요. 올림픽 분위기 너무 지나치게 다운시키지 말아라. 제한체육회 또 이기흥 회장이 왜 그렇게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지 우리 다 알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금메달 5개를 얘기하면서 이번에 부진할 것이다 얘기를 했죠. 근데 예. 그보다 더 큰 얘기를 이기흥 회장이 계속 해왔죠. 한국 엘리트 스포츠 다 죽었다. 그래서 성과가 안 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아니죠.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의 지원을 확충해야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최근 한 10년만 보더라도 이 체육계에서 여러 가지 인권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죠. 예. 억울한 죽음도 있었고요. 또 엘리트 스포츠의 그 후유증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 10년 이 전 정부서부터 예. 스포츠 기조가 바뀌었어요. 인권 강조하고 학습권을 강조했죠. 예. 그래서 이 초중고 대학교에서 이 운동하는 선수들이 수업 빼먹고 훈련하거나 대회에 참가하더라도 수업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일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들어오라는 얘기죠. 제대로 공부를 하라는 거죠. 예. 뭐 공부 잘할 필요는 없는데 예. 수업은 들어라 이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은 우리야 뭐 인권하고 학습권 강조하면 좋지만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과 엘리트 스포츠 관계자들은 언제 공부할 거 다 하고 하세요 이렇게 이 예의 갖춰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세계적인 선수를 길러내느냐 불만이 계속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게 약간 의견 충돌과 대립 사항이 있었던 거군요. 그러면. 예, 그 의견 충돌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예. 지난해만 보더라도 문체부가 하는 일마다 전부 다 갈등을 빚었죠. 스위스 로젠에다가 대한체육회 사무실을 여는 거 그리고 예. 또 이기흥 회장의 의심스러운 행보. 그러니까 현행 규정은 체육회장은 2연임까지만 가능합니다. 예. 자, 그런데 3선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가지고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예. 근데 그 규정이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문체부가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체부는 약간 부정적인가요? 문체부는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단체 회장이 3선 이상 가면서 워낙 사고가 많고 예. 단체를 사유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임을 2회까지만 인정한 건데 왜 또 3선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냐. 이 문제 때문에 특히 이기흥 회장과 굉장히 강하게 문체부가 맞붙게 됐었죠. 이런 배경 속에서 체육회가 이 엘리트 스포츠 이기흥 회장은 엘리트 스포츠인들에게 굉장히 내가 총대를 메고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논리로 체육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재선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스포츠냐 그거에 대해서 이런 갈등이 그렇다면 엘리트 스포츠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거 보세요. 올림픽 보니까 이렇게 활약이 안 되잖아. 이런 게 그런 논리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지금요. 이건 뭐 일단 추정입니다만 의심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요. 예. 아이고 또 복잡한 사정들이 있네요, 지금. 이 메달수를 전망을 왜 그러니까 일각에서 또 그래요. 아니 대한체육회가 우리 팀과 경쟁하는 다른 팀의 경기력 분석을 못한 겁니까? 왜 이렇게 틀립니까? 전망에 틀려도 너무 틀립니다 하는데 이게 또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떤 배경들이 있다는 설명을 지금 최동호 평론가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일단 목표치보다는 너무 잘했잖아요. 2배 이상 갑니다 지금. 그러면은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전망이 완전히 빗나갔잖아요. 그럼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금메달 목표 초과 달성의 이유는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지난해 해병대 훈련 등을 통해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끈끈해지면서 원팀 코리아 문화가 생겼다. 뭡니까? 갑자기 해병대 훈련의 성과가 나왔네요.
저 해병대 훈련은요. 예. 진짜 실시를 했거든요. 예. 했는데 했습니까? 다들 선수들이? 했는데 이기흥 회장의 갑작스러운 주장으로 저게 이루어졌어요. 해병대 훈련 이게 이제 이기흥 회장이 주장해가지고 실시가 되는데 저 얘기 나오자마자 엄청난 비판에 시달렸죠. 시대착오적이다. 갑자기 선수들한테 왜 군 훈련을 하냐 뭐 그러니까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들이 있죠. 군부대 찾아가가지고 악쓰고 예. 그다음에 뒹굴고 진흙만 묻히면서 그 속에서 막 이 절규하는 듯한 이런 게 정신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냥 갇혀 있는 듯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도 비판과 비난이 심하니까 나중에 축소시켰죠. 예. 그래서 야외 훈련은 가능한 한 줄이고 실내에서 이 정신교육 위주로 저게. 근데 지금 이 실시가 훈련 됐거든요. 덕분에 뭐가 팀 코리아가 되고 이런 설명이 그러니까 나오네요. 말이 맥락이 전혀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때도 이 해병대 훈련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방어했냐면은 예. 야외 훈련하는 거 아니다. 정신교육 위주로 진행한다. 이렇게 그런 비난과 비판이 피해갔는데 이제 와서는 그 해병대 훈련 덕분에 이런 성과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5개 금메달이 10개 이상으로 뛴 이유가 해병대 훈련 덕분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결정적으로요. 전망은 틀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주가 전망 다 전망이니까. 틀리네요.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게 예. 사격에서는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가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금메달 5개의 근거는 전부 다 펜싱과 양궁에서만 나온다 그랬어요. 사격에서 안 나온다는 거죠. 예. 근데 전망 틀릴 수 있습니다. 금메달 1개, 2개 놓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격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 이거를 놓친다는 것은 대한체육회의 정보 획득과 분석력에 엄청난 그 에러가 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뛰는 경기력이 실력인데 체육회는 상대 전술 분석하고 금메달 전망하고 체육 정책 수립하고 이게 실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격 금메달 3개, 은메달 놓친 게 이게 대한체육회의 실력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는 게 양궁협회잖아요. 정의선 양궁협회장. 뭐 발언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올림픽에서 좀 최대 성과는 뭐라고 보세요? 네, 뭐 아무래도 양궁 이번에 잘 돼서 좋고 또 뭐 개회식도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도 잘 됐고. 배드민턴도 성과나 다 잘 됐다. 요거 짧게 제가 최종 걱정을 갈게요. 배드민턴 협회나 뭐 체육회 여러 가지 좀 얘기도 있지만 양궁협회는 참 여러모로 주목받고 있네요. 좋은 주목입니다.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정의선 회장님. 왜냐하면 각종 그 커뮤니티에서 온라인에서 예. 뭐 축구협회도 그렇고요, 배드민턴 협회도 그렇고요, 양궁회장 모셔와라.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이 다른 얘기가 협회로 나오니까. 모셔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게 매번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저도 약간 피로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이 배드민턴 그 양궁협회 제외하고 나머지 그 종목들의 단체 축구협회도 올림픽 개막하기 전까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나아질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숱하게 받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올바로 운영해서 성적 내는 거, 배드민턴 잘 키워서 성적 내는 거 예. 이게 특별한 비결, 대단한 비결, 뭐 세계적인 석학들 모아다가 연구시켜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원칙을 지켜라. 규정대로 해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운영해라. 아주 단순한데.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수년째 계속 반복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나 봅니다. 아무튼 뭐 양궁협회 얘기까지 갔네요. 배드민턴 협회 얘기하다가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이거 올림픽 관련된 건데요. 화면 좀 볼까요? 이런 일도 있군요. 이번 올림픽이 그 이전의 올림픽과 다른 거 보면은 시상대 선수들이 올라가잖아요. 1등부 금문동 올라가면은 끝난 다음에 애국가 다 끝난 다음에 선수들끼리 모여서 사진, 셀카를 찍죠. 그때 셀카를 찍을 때 꼭 등장하는 게 이제 삼성에서 제공한 핸드폰이거든요. 이게 이제 올림픽 공식 후원사기도 하고 그렇게 찍게 허용이 된 거예요, 이번 올림픽만. 근데 그리고 삼성에서 이번에 올림픽에 참가 모든 선수들에게 핸드폰 하나씩 다 지급했다 그러거든요. 가져가라고. 뭐 선물처럼 준 건데 이게 중고 사이트의 매물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도 나오고요. 이게 프랑스 쪽에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이베이에 올라가 있는 거는 가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175만 원에서 344만 원? 이거 원가보다 비싼 거 아닙니까? 원래 파는 가격보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도 이제 중고 사이트에 올랐는데 한 300만 원까지 갔답니다, 지금요.
그리고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새 제품 상자에 들어있음 등 소개가 돼 있대요. 송영훈 변호사. 그럼 이거 삼성에서 선수단에게 선물한 취지가 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삼성 입장에서는 별로 개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그 시상식 현장에서 선수들이 저 삼성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충분한 공개됐어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이미 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을 것 같고 사실은 저런 중고 거래가 뭐 한두 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삼성 휴대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저런 것들이 또 뭐 비록 지금 여기 좀 속보처럼 들어왔는데 이제 파리에서 돌아온 이재용 삼성 회장 휴대전화 마케팅 잘 됐다 보람 있다 또 이런 반응까지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만족하나 본데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뭐 몇 건 올라온다고 해도 그것조차도 가십성으로 한 번 더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 휴대전화에 나쁠 거 없다. 그렇습니다. 뉴스에서 시청자에게 한 번 더 들리고 그것조차도 홍보 효과 일부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네. 이건 뭐 프랑스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이게 중고 매물에 나온 걸 소개하면서 네. 이게 이제 한정판이잖아요. 올림픽이라고 찍혀 있고 뭐 이런 한정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격도 뭐 원가보다 훨씬 높게 시중에 살 수 있는 가격보다 높게 나왔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국가 출신 선수들에게 이 전화가 작지만 그래도 수입원이 될 수 있다라는 또 분석을 해놨더군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송 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전 세계에 삼성 휴대폰 홍보대사를 보유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들고 다닌다 네. 이제. 또 이분들이 또 휴대폰을 팔려고 하면 얼마나 이 장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좋은 일이고요. 또 이게 휴대폰이라는 게 요즘은 스마트워치하고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휴대폰 산 다음에 또 스마트워치도 같이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뭐 저런 또 산다. 추가적으로 산다 그럼요. 지금. 휴대폰만 사는 것보다 스마트워치까지 같이 써야지 더 이 제대로 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에게 더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최동호 평론가. 지금 이재용 회장도 보람 있다. 약간 만족감을 날릴 정도로 마케팅 효과는 대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당신이 진정한 위너 골드 메달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의문의 1승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에서 공식 세리머니가 만들어졌죠. 예. 사진을 찍는. 무엇이 그렇습니다. 이게 셀카 공식 타임이 세리머니가 있어요. 된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예. 휴대전화 소지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 모두 다 이 화제가 되고 이 핸드폰 삼성 이 핸드폰을 얘기하다 보니까 진정한 위너, 진정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정한 골드 메달리스트 삼성이 가져간 거죠. 지금 아까 현대차 그룹 회장, 정의선 회장,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모두 이제 귀국한 상태인데 뭐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아무튼 뭔가 굉장히 만족한 얼굴, 만족한 표현을 좀 했습니다. 휴대전화 마케팅 잘 됐다, 보람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 올림픽과 관련된 내용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